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우입니다. 자, 9단원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9단원 연습 문제가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와의 관계를 2차 방정식에서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많은 문제들이 뭐 문자 M 같은 게 들어가 있었죠. 또는 뭐 A, B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들. 다시 말하면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아니라 이 방정식과 근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미지수를 찾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편의 연산은 조금 단편적인 그 대신 개념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 시간 1번부터 9번까지 쭉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실력편 마지막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세요. 열심히. 고등학교 공부에 익숙해져야 돼. 쌤의 강의의 어떤 속도, 쌤의 어떤 연산 과정의 간결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수학을 좀 한다.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 쌤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번부터.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항상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그래요. 이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 근이 알파, 나머지 한 근이 한 근이 2알파, 나머지 한 근이 알파 이럴 수도 있고 절대값이 b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음수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이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합이 뭡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되고요. 곱이 뭡니까? 마이너스 18이 되는데 곱이 음수라는 말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하나를 절대값비가 2대니까 하나를 2알파라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지. 하나가 양수이면 나머지가 음수라는 뜻이야. 또는 이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하나가 음수이면 얘는 양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1호부터 얻어주는 식, 두 식의 곱은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죠. 그게 마이너스 1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하게 되면 알파 제곱은 9가 돼서 알파는 뿔마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근이 알파가 3인 경우는 6이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면 나머지 하나는 플러스 3이라는 뜻입니다. 절대값의 b가 2대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8. 그럼 실수 m의 값을 정합시오. 이걸 합이 뭡니까? 합이 3이죠. 합이 뭡니까? 마이너스 3인 겁니다. 근데 합이 뭡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얘가 3이 되려면 m이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m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8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m은 2 또는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해결되겠죠? 자, 다음 문제. 9-2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 와, ax 플러스 b는 0. 그러니까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또 x에 관한 2차 방정식. b하고 a가 위치가 바뀌었네. 근데 이런 거죠. 요 위에 것의 한 근이 2-루트3일 때 요것의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데 이상한 조건이 있습니다. a, b는 유리수입니다. 그 말은 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이면 한 근이 2-루트3이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2 플러스 루트의 3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켤레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 b, c가 유리수면 그죠? 이 계속 유리수면 이거 유리수니까 이 무리수인 건 반드시 켤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켤레 무리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식은 2-루트3이 한 근이면 반드시 2 플러스 루트3이 한 근이고요. 이거를 요 2-루트3을 요 x에 집어넣어서 무리수의 상등으로 문제를 풀어도 a, b가 나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 이게 두 개가 서로 짝을 이루는 근이고 요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합이 4가 되죠. 이 값이 마이너스 a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곱이 얼마입니까? 곱은 당연히 문제에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이고요. 요 값이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 b 값을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럼 이때 얻어지는 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고요. 이거 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질문이 두 근의 제곱의 합이니까 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근의 제곱의 합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요거의 제곱에서 2 곱하기 요거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은 정답은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풀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편 문제는 딱딱 떨어져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어색하지만 딱딱 떨어집니다. 이제 실력편 문제,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이제 난관이 있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문제마다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배우시고. 자, 3번 계속하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2i라고 한다. 단 a, b는 실수이다. 그럼 이거 똑같아요. 개수가 실수면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1의 제곱 빼기 2i의 제곱이니까 5가 되고요. 이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요거는 이제 대입해 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것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니까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요 두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해했죠? 자, 1번부터 푸는데 자, 보세요. 우와, 뭐지? 알파 제곱 7알파 플러스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 아, 뭔가 이걸 갖다가 전개를 하려고 봤더니 이거 전개하면 항이 9개가 나오지, 9개가. 끔찍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하나는 요 식과 요 식을 봤더니 식이 대칭도 아니야. 만약에 식이 대칭이라면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전개를 했을 때 이런 거지. 플러스 2에다 7알파 곱하면 14알파가 나오고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4베타가 되니까 이걸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게다가 이 문제는 기본편 문제거든. 뭔가 단편적인 문제 같은데 그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거든. 뭔가 쉬운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당연히 요 방정식에다가 x에 알파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파 제곱 플러스 여기다 알파 대입하는 거야. 5알파 플러스 2가 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플러스 5베타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것이 베타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이 x에다 알파나 베타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는 거야. 왜냐면 방식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봤더니 이거는 알파 제곱 7알파 플러스니까 뭐가 비슷하잖아. 양변에 뭘 더하면 2알파를 더하면 알파 제곱 7알파 2는 2알파가 되니까 요 앞에 자리에는 2알파를 대입할 수 있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는 요거랑 비교했더니 양변에다 뭐 하면은 양변에 요걸 얻으려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7베타를 더하게 되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을 곱하기 마이너스 7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4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고 문제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2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우와,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 엄청 끔찍하게 복잡한 식이에요. 이거는 대칭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통분해가지고 또 뭐 하려고 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것도요, 앞에 거랑 비슷하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 보입니까? 따라서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알파분의 이 분자 자리에 양변에 마이너스 8베타를 더하게 되면은 이 값은 그죠? 마이너스 8베타가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것도 역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8베타를 더하게 되면은 플러스 베타분의 마이너스 8 알파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8알파를 더하게 되면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8로 묶어내고 알파 베타로 통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8에 아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였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였죠. 근데 이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빼기 2알파 베타니까 5의 제곱인 25에다가 빼기 2알파 베타니까 4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요렇게 약분하면 4가 되고요. 21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하시겠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되 식이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앞에 다항식 연산에서 막 분배 법칙하고 합을 곱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 그리니까 차수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알파 베타를 더한 게 0일 때 정수 AB. 뭐야 이거? 이건 이제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럼 이게 뭡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니? AB입니다. AB입니다.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니? 이 값은 A-B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AB를 구하는 거니까 자, 잘 봐요. 우리 알파 베타 구하고 싶은 거야? AB 구하고 싶은 거야? 문제에서 뭘 물어본 겁니까? AB를 물어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알파 베타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고 있고 요걸 만족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을 AB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AB를 대입하고요. 알파 베타 자리에는 A-B를 대입해서 이렇게 생긴 식을 푸는 거고요. 이게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식은 하나밖에 없네. 모르는 문자 AB 두 개네. 그러면 정수 조건이 있네. 우리가 13단원에서 배울 거거든요.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부정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거 푸는 방법은 무조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상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이걸 분배 법칙하면 AB가 나옵니다. 플러스 A를 만들려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A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B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이걸 풀면은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풀면은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위아래 비교하게 되면 이 값이 위의 식에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더하게 되면 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운명은 1이고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고 1인 것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자, 따라서 A-1이 1이려면은 A 값은 뭐가 됩니까? 2가 되고요.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려면은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되고 A-1이 마이너스 1이면 A는 0이 되고요. B 플러스 1이 1이 되면은 B는 0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정수 AB의 값은 2고 마이너스 2거나 0이고 0이거나 두 쌍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9-5번. 자, 같은 2차 방정식을 이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보이죠. A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는 요 녀석을 잘못 본 거야. 놓친 거야. 그래서 얻어진 두 근이 13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3하고 4니까 이 마이너스 13하고 4는 실제 근이야 아니야? 실제 근이 아닌 거지. 잘못 보고 오해하고 생겨서 얻어진 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A하고 B는 맞게 봤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A하고 B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합하고 그 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항을 잘못 봤기 때문에 상수항은 알파 베타를 통해 가지고 A분의 C가 바로 알파 베타인데 요거는 내가 잘못 본 거야. 잘못 구한 거야. 하지만 이 근은 틀린 근이지만 내가 A하고 B는 맞게 봤기 때문에 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다시 말하면 두 근의 합은 어떻습니까? 맞게 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거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니까 요거 마이너스 9는 내가 맞게 본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네, 버릴 거 버리시고 취할 거 취하시고. 자, 그 다음에 B는
x의 개수를 1차항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b를 잘못 본 거야. 그 말은 a하고 c는 또 맞게 본 거야.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맞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얻은 근이 4하고 5입니다. 4, 5는 20이죠.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는 20이 되는데 그 20은 a분의 c로 얻을 수가 있고 이건 맞게 본 겁니다. 이랬을 때 얻게 되는 진짜 근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실제 방정식의 두 근은 합이 마이너스 9, 곱이 20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최고차 항수를 1로 놓게 되면 x의 제곱, 합이 마이너스 9냐 이게 플러스 9x 맞습니까? 그래야지만 합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은 20인 거야. 곱은 맞게 본 거니까.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1호부터 인수분해하니까 이거는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어색하죠? 어색한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특정 계수를 잘못 보면 그거 말고 나머지 거는 옳게 봤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서 조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6번 보겠습니다. 기본편 문제는 딱딱 떨어져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1 과정에 내신에서 오히려 지금 풀고 있는 이 수준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실력편 문제는 좀 독특해. 그래서 시험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려우면서 출제 빈도가 높은 기막힌 내용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나오면 대부분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럼 이것들 갖다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성적 상승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허수 알파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알파 플러스 1은 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딱 이상한 느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허근이야, 허근. 허근인데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인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켤레복소수. 다시 말하면 허수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면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반드시 알파 바에 해당하는 것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에 알파하고 알파 바를 더하는 게 요 개수, 근과 개수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요 값이 마이너스 a이고 요 값이 b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1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역시 알파 플러스 1이 한 근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뭘까? 그쵸? 요것의 켤레복소수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1의 바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한 값은 이번에는 b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1하고 알파 플러스 1의 바를 곱한 게 a가 되고요. 자, 모르는 문자가 몇 개냐? a 몰라, b 몰라, 알파 몰라, 알파 바 몰라. 4개 모르는 거야. 식 몇 개 있습니까? 뿅뿅뿅뿅 식 4개 있습니다. 이거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지금 a, b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랑 알파 바를 소거하면 되는 거죠. 자, 논리를 알겠습니까? 모르는 문자 4개, 식 4개니까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알파 플러스 1의 바는 이 바라는 의미는 켤레복소수니까 허수 부분의 부분 바꿔주는 거니까 이 1은 허수 부분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요 식은 알파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알파 바 플러스 2라고 똑같은데 이거 전개하게 되면 알파의 알파 바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파랑 알파 바를 없애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마찬가지예요. 요 알파랑 알파바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합니다. 여기는 b를 대입하고요.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되니까 이 값은 a는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는 좌변에 a 플러스 b. 우변은 b 플러스 어쩌고저쩌고니까 이렇게 b 사라지는 거 알겠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좌변은 a 남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고 3a가 3이니까 a는 1이 나오고요. a가 1이고 문제에서 여기 1 집어넣으면 b도 역시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알파나 알파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알파를 P 플러스 QI 단 PQ는 실수 이렇게 복소수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바가 뭡니까? P 마이너스 QI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놓고 알파랑 알파바를 더하고 곱하는 거를 PQ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알파랑 알파바 AB가 아니라 PQAB로 만들어서 식 4개, 문자 4개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원리 똑같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 문제. 자,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근의 합이 5일 때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의 합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요것의 의미는 x 자리에 3x-1을 대입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진짜 원시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fx는 0에 두근의 합이 5야. 근데 fx가 2차 방정식이야. fx가 2차식인 거야. 그러면 이런 거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근의 합이 5라고 나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치? 그럼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5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 fx의 x 자리에다가 a의 괄호 열고 3x-2의 제곱 플러스 b의 괄호 열고 3x-2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게 요 2차 방정식 아닙니까? 맞나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하기로 한 이 값은 9a x의 제곱. 네, 2차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차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2ax 마이너스 12ax 플러스 3bx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상수항이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이 나오는데 이 중에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두근의 합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두근의 합을 물어본 겁니다. 역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9a분의 그죠? 마이너스 b니까 12a 마이너스 3b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근데 문제에서 요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오니까 우리는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a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값이 b 자리에다 마이너스 5a 집어넣으면 이 값이 플러스 15a가 되는 거죠. 그래서 9a분의 27a가 돼서 구하게 되면 정답은 3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푼 겁니까? 그냥 가장 원론적으로 원시적으로 그냥 푼 거예요. 그냥 그대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일단은 뭐 가장 정석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가장 직관적인 풀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풀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놓아볼까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5란 말은 fx는 0은 뭡니까? 최고차함계수 a에 x-알파에 x-베타는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은 x-알파랑 x-베타로 fx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뜻이야? 네, 5라는 뜻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f의 3x-2는 요 식의 x에 3x-2를 대입하는 겁니다. 뭐 원리는 아까랑 비슷하죠? a의 괄호 열고 3x-2 마이너스 알파에 3x-2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2차 방정식 두 근은 뭡니까? 이건 그냥 나오잖아. 이 근이 뭐야? 3분의 2 플러스 알파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3분의 2 플러스 베타 아닙니까? 요거를 더한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3분의 4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기 때문에 이 값이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되겠습니까? 9-7번 같이 풀어봤고요. 자, 9-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세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0이 아닌 두근. 이런 조건들. 0이 아닌 두근. 뭔진 모르지만 문제 풀 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0이 아닌 두근을 가질 때.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표시하십시오. 일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맞습니까? 곱이 얼마입니까? 곱이 얼마입니까? a분의 c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랬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근이 지금 뭐냐면요. 한 근을 알파 프라임, 또 한 근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요 두근이 알파, 베타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보니까 개수가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지? 맞습니까? 개수가 이거지. C 자리에 A 들어가고 B는 그대로 있고 A 자리에 C가 들어가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C분의 B 맞아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C분의 A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를 알파, 베타의 관계식으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 C분의 A는 A분의 C의 역수니까 알파, 베타분의 1입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C분의 B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걸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봤더니 이거는 분모가 무조건 A분의 C, A분의 B. 분모가 A거든요. 근데 C분의 B니까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봐봐. 요걸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분모가 C잖아. 이거는 A분의 C.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은 요거 AA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냐고 하면은요. A분의 C가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래서 이 식은 베타분의 1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2차 방정식은 두근의 합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고 두근의 곱이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당연히 두근이 뭐겠습니까? 한 근은 알파분의 1, 나머지 한 근은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은 이거, 곱은 요거 이렇게. 됐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요걸 역시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요거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요. A제곱분의 이 녀석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A가 하나가 약분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곱은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을 곱해봤더니 값은 A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B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걸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이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A분의 C니까 알파 베타고요. 이 표현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기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가 돼서 이것도 의외로 쉽습니다. 그죠? 합이 이 녀석, 곱이 이 녀석이니까 두근은 하나가 알파 베타, 또 하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줄 쳤던 0이 아닌 조건이 아까 왜 필요했을까? 1번 문제에서 아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두 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파, 베타 0이 되면은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류가 되므로 그 조건 때문에 있었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문제 9-9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도형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봅시다.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의 꼭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삼각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자, 공식만 한번 잠깐 확인할까? 알고 있습니까? 이 길이의 제곱은 모르는 사람 지금 외우세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 원리도 한번 설명해 줄까요? 원리까지? 좋아. 자, 원리까지. 요쪽은, 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 각을 동그라미, 요 각을 X라고 하면은 이거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한 각은 동그라미, 한 각은 X, 한 각은 90도. 근데 요 조그마한 삼각형도 역시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그라미 플러스 X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근데 또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는 세 개의 삼각형이 보입니다. ABH라는 삼각형, AHC라는 삼각형, 그리고 ABC라는 삼각형이 있으면서 이 세 삼각형이 전부 다 닮은 관계죠. 한 각은 직각, 한 각은 동그라미, 한 각은 X. 그래서 변의 길이를 닮은 비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다음의 식이 성립합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요거의 제곱은 이것 곱하기 요거. 외웠습니까? 두 번째도 비슷해요. 이거의 제곱은 CH 곱하기 12. 두 번째 식. 자, 세 번째 식은 AH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네, 중학교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닮음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근데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것 곱하기 요거는 이것 곱하기 요걸로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보면 문제에서 BC 길이가 2A야. BC 길이가 2A야. AH 길이가 B야. 여기에 B입니다. B. 그랬을 때 질문이 BHCH BHCH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까?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당연히 2A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또 하나.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2차 방정식 구하려면 합과곱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아까 했지만 요거의 제곱은 이것 곱하기 요거니까 이거 두 개 곱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B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합이 2A, 곱이 B제곱이 되는 2차 방정식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0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되겠어요? 자, 끝났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공부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의 내용들인데 사실은 오늘 수업 굉장히 짧고 빠르게 쫙 진행을 했지만 오늘 배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실력 정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내신 시험에 직접 나오는 부분이 오늘 수업한 내용이야. 오늘 수업한 내용. 굉장히 기본 베이스에 해당한 내용.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대신 다다음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이제 난이도가 있는, 흔히 말하는 변별력이 있는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문항들이니까 그 문항까지 이제 정복을 해야지만 수학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